차가운 공기가 거실을 짓눌렀다. 강지우는 맞은편에 앉은 아내 한서연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익숙해진 그녀의 모습은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값비싼 브랜드 하나 없는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언제나처럼 무심한 듯 고요한 눈빛. 지우는 속으로 경멸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저런 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야망도 욕심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듯한 아내의 모습은 그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좀과 같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의 결심이 담긴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혼 서류. 지우는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입을 열었다. 더 이상은 무의미한 것 같아.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아.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고요한 공간을 갈랐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가 이내 테이블 위에 서류로 향했다. 그 눈에는 원망도 슬픔도 놀라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것 같은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우나 여자는 남자의 얼굴이야. 저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애를 옆에 두고 네가 어떻게 성공하겠니? 집안도 변변찮고 자신을 꾸밀 줄도 모르고 네 길을 살려줄 생각도 없는 애랑은 당장 끝내야 한다. 처음에는 반발심도 들었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수록 어머니의 말은 진리처럼 다가왔다. 동료들의 아내들은 남편의 성공을 위해 인맥을 관리하고 화려한 외모로 남편의 지위를 과시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할 뿐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였어. 서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분했다. 지우는 순간 당황했다. 눈물이라도 흘리며 매달릴 줄 알았는데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래, 내가 원하는 거야. 당신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 앞길을 막는 당신에게서. 그는 서연이 자신의 말에 상처받기를 바랐다. 그녀의 고요한 평온을 깨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서연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류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초조함을 느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는 아내의 속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아니, 들여다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에게 한서연은 그저 자신의 배경을 채워주는 무채색의 존재일 뿐이었으니까. 그녀 역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안했다. 마침내 서연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 재산 분할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지우는 의외의 제안에 눈을 가늘게 떴다. 돈에는 전혀 욕심이 없는 여자라는 건 알았지만 이토록 깔끔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경계심을 섞어 물었다. 무슨 조건? 오늘 이후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고 내 소식을 궁금해 하지도 마. 우리는 오늘부로 완벽한 타인이야.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지훈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마치 자신이 그녀에게 매달릴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왜 당신 같은 여자 소식을 궁금해 하겠어.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의 대답을 들은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는 칸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한서연.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였다. 지우는 그녀가 이렇게 부드러운 외모와는 다른 필체를 가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그에게로 밀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과 몇 초간의 펜 놀림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지우는 가슴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그것은 후련함과 동시에 찾아온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짐은 내일 중으로 사람을 보내서 가져갈게. 그 전까지는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그에게 부탁하거나 애원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저 통보할 뿐이었다. 지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 집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었다. 그런데 감히 자신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모습이 없었다. 완벽한 타인을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고 지우는 덩그러니 홀로 남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자유였다. 지긋지긋한 어머니의 잔소리에서도 자신을 짓누르던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도 벗어났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의 성공을 도와줄 능력 있는 여자 오수진과 함께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 끝났어. 곧바로 답장이 왔다. 축하해 자기. 이제 우리 앞에는 창창한 미래만 있을 거야. 오늘 밤 축하 파티라도 할까? 지훈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게 맞는 길이다. 그는 서연과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실수였다고, 이제야 그 실수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서연의 마지막 그 차가운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는 곧 그것이 상처받은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버린 것이 단순히 능력 없는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서명한 종이 한 장이 자신의 미래를 어떤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지를. 그리고 그가 무시했던 아내의 이름, 한서연이라는 세 글자가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게 될 이름이라는 것을. 거실의 정막 속에서 지우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 시간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 아우라 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 주인의 이름은 바로 한서연이었다.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둘러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연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책장 그녀가 아끼던 작은 화분 주방에 걸린 앞치마까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의미 없는 사물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 집에서 그녀의 흔적을 하루빨리 지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는 미래로 나아가야 했다. 그의 옆에는 이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오수진이 있을 것이었다. 그는 문득 서연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그녀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런 순수한 모습에 끌렸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외모와 차분한 성격이 좋았다. 연애 시절 그녀는 언제나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주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달랐다. 현실의 벽은 높았고 그의 욕망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순수함과 차분함에 만족할 수 없었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열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야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걸림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명품 가방 하나 사주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고 상류층 인사들이 모이는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지훈을 위축시켰고 동료들 앞에서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의 불만은 쌓여갔고 어머니의 끊임없는 부추김은 그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지난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굳게 믿었다. 서연은 그저 평범한 삶에 만족하는 여자일 뿐이다. 자신처럼 더 높은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셀러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꺼냈다. 새로운 시작을 자축하기 위해서였다. 잔에 붉은 와인이 채워지고 그는 창밖의 야경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나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집에 공허하게 울렸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수진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자기야, 어디야, 보고 싶어 죽겠어. 수진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집이야, 방금 와인 한 잔 하려던 참이었어. 혼자 마시면 맛없지. 내가 지금 갈까 우리 둘만의 축하 파티를 해야지. 좋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은 지훈은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 떠난 빈자리는 곧 수진으로 채워질 것이었다. 더 화려하고 더 완벽하게 그는 서연이 남기고 간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이제 이 종이는 그의 발목을 잡던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했다. 그는 서류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더 이상 꺼내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곧 도착할 수진을 기다리며 어떤 미래를 꿈꾸었을까. 아마도 그는 수진의 도움으로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남자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처럼 아름다운 트로피 와이프 오수진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다. 특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은 종종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지훈이 맞이할 미래는 그가 꿈꾸던 장밋빛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거대한 폭풍이 그의 인생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그가 방금 버린 아내 한서연이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지훈은 그저 달콤한 미래를 상상하며 와인잔을 기울일 뿐이었다. 이혼의 족쇄에서 풀려난 강지훈의 세상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오수진은 약속대로 그의 집으로 찾아왔고 두 사람은 밤늦도록 와인을 마시며 새로운 미래를 축복했다. 수진은 그의 품에 안겨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자기 능력을 제대로 펼칠 때가 됐어. 그 답답한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 내가 옆에서 확실하게 내조할게. 우리 부장님, 아니 곧 이사님 되실 분인데. 지훈은 그녀의 아첨에 취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되뇌며 만족감에 젖어들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짜증 섞인 톤이 아니라 기쁨으로 한껏 들떠 있었다. 아이고, 내 아들 드디어 그 애물단지랑 헤어지기로 했구나. 잘했다, 정말 잘했어. 엄마가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부터는 훨훨 날아오를 일만 남았어. 저녁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 테니 일찍 들어오너라.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는 지훈의 마지막 남은 죄책감마저 깨끗이 씻어주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으며 그의 앞날에는 성공과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주말 지훈은 수진과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아름답게 차려입은 수진과 마주 앉아 있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는 한서연과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우월감과 만족감에 휩싸였다. 서연은 이런 곳에 오는 것 자체를 사치라고 생각하며 불편해 했었다. 그는 속으로 그녀를 다시 한번 비웃었다.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좁은 시야로 사니 결국 버림받는 것이라고. 레스토랑 한쪽에 설치된 대형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훈은 별 관심 없이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수진이 콧소리를 내며 말했다. 어머, 저기 아우라 그룹 뉴스 나온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잖아. 저기 회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평생 돈 걱정은 없겠지. 지훈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세상 얘기지. 하지만 두고 봐, 나도 언젠가는 저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테니까. 그의 허세 섞인 말에 수진은 눈을 반짝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역시 우리 자기 멋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TV 화면에 속보라는 붉은 자막이 뜨더니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속보. 수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대한민국 최고 기업 아우라 그룹의 차기 회장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재계의 예상을 모두 뒤엎은 파격적인 인선인데요. 바로 고 한상진 명예회장의 유일한 혈육, 한서연 신임 회장입니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한서연 설마,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와인잔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증명사진.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찰나의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그가 아는 한서연이 맞았다. 하지만 그가 알던 한서연이 아니었다. 수수하고 평범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단발머리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최고급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지난 3년간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앵커의 설명이 이어졌다. 한서연 신임 회장은 그동안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경영 수업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MBA를 수석으로 졸업한 숨은 인재로 이미 수년 전부터 그룹의 핵심적인 프로젝트들을 마쿠에서 지휘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게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MBA 수석 졸업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지휘 말도 안 돼. 그의 아내는 그저 집에서 책이나 읽고 화초나 가꾸던 평범한 주부였다. 수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TV 화면과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공들여 낚아챘다고 생각했던 남자는 그저 그런 중소기업 대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 회장의 전남편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회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지우는 수진의 표정 변화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오직 TV 화면 속 서연의 모습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장면이 바뀌고 아우라 그룹의 거대한 회의실이 화면에 나타났다. 수십 명의 나이 지긋한 임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한서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막힘없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전면 재검토하세요. 그리고 신사업 추진팀의 기획안은 방향성은 좋지만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진땀을 흘렸다. 그 모습은 마치 여왕 앞에 선 신하들 같았다. 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저것이 한서연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녀의 본 모습. 그녀가 가끔 늦은 밤까지 서재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던 것이 단순히 독서가 아니었음을, 주말 내내 노트북을 붙들고 있던 것이 인터넷 쇼핑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을 닫아버렸다.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훈아, 너 지금 뉴스 봤니?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서연이라니, 네. 마누라가 아우라 그룹 회장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이 아니라 경악과 공포에 찬 비명에 가까웠다.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화면 속 한서연은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충직한 비서가 다가와 코트를 입혀주었다. 서연의 시선이 잠시 카메라를 향했다. 마치 TV를 보고 있는 지훈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무심한 시선이었다. 그 순간 지훈은 서연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오늘 이후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것은 버림받은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의 군주가 미물에게 내리는 마지막 경고이자 자비였다. 그는 그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수진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 씨, 나 오늘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우리 다음에 연락하자. 그녀는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지훈은 그녀를 붙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홀로 남겨졌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인터넷에 접속했다.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한서연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재계의 신데렐라 한서연 회장의 등장. 조용한 카리스마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여제. 그녀는 누구인가 베일에 쌓여있던 3년. 기사들은 온통 그녀를 찬양하는 내용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기사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주 잠시 안도했지만 그것은 곧 더 큰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그는 이미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였다. 지우는 텅 빈 집에 들어와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던졌다. 며칠 전 그가 서연을 내쫓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허공을 향해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웃음은 곧 울음으로 바뀌었다. 후회라는 감정이 무시무시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부와 명예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편협한 시선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멋대로 재단하고 짓밟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잃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할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충격의 밤이 지나고 강지훈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다음날 출근한 회사에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강대리가 아니었다. 그는 한서연 회장의 전남편이라는 주홍글씨를 이마에 새긴 채 모든 사람의 노골적인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동료들은 그를 대놓고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동정 질투 경멸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기우는 척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수진은 그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고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싸늘한 외면은 지훈의 비참함을 더욱 극대화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품에 안겨 미래를 속삭이던 여자는 이제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오점처럼 여기고 있었다. 지훈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그녀를 원망할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혼란 속에서도 지훈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현재 그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였다. 그의 회사인 미래테크와 아우라그룹의 자회사인 아우라전자가 합작하여 진행하는 피닉스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미래테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고 지훈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자신이 한서연의 후광 없이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능한 인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무너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프로젝트에 더욱 미친 듯이 매달렸다. 밤샘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도 반납한 채 일에만 몰두했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서 자신을 향한 비웃음과 의심의 눈초리를 씻어내고 싶었다. 그의 노력 덕분인지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아우라전자 측의 실무자들과의 소통도 원활했고 예정된 일정에 맞춰 결과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나마 안도하며 어쩌면 서연이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리석은 희망이었다. 운명의 그날 지훈은 팀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프로젝트의 1차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모두가 약간은 들떠 있었다. 바로 그때 부장의 사무실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니.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부장실의 문으로 쏠렸다. 잠시 후 문이 거칠게 열리고 사색이 된 부장이 걸어 나왔다. 그의 시선은 곧장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전에 없던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부장은 지훈의 책상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서류 한 장을 세게 내리쳤다. 그것은 아우라전자에게서 온 공식 팩스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그룹 내부 경영 전략 수정에 따라 금일부로 미래테크와의 피닉스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 및 파기함을 통보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사전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팀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팀장이 아니라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원흉이 되어 있었다. 부장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강지훈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한서연 회장이랑 개인적인 문제라도 있었던 겁니까? 당신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 전체가 피해를 보게 생겼어. 지금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개인적인 문제, 그렇다. 문제는 있었다.
그는 그녀를 버렸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복수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이것은 복수라기보다는 그저 정리에 가까웠다. 그녀의 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과정. 그날 이후 지훈의 회사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순식간에 회사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를 아끼던 상사들은 등을 돌렸고 동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하이했다.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시작되었고 모든 화살은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매일같이 임원회의에 불려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의 모든 변명은 개인사 관리 실패라는 한마디로 묵살되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지훈은 서연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만나서 따지든 빌든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그녀는 이혼과 동시에 번호를 바꿔버린 것이었다. 그는 예전에 주고받았던 이메일 주소로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달라고 회사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메일은 곧바로 수신자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반송되었다. 남은 방법은 단 하나였다. 직접 찾아가는 것. 지훈은 반차를 내고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우라 그룹 본사로 향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빌딩은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성체처럼 보였다. 그는 로비로 들어서며 위압감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안내 데스크에 가서 한서연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지만 직원은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며 차갑게 거절했다. 그가 전 남편이라고 밝히자 직원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의 개인적인 손님은 약속 없이는 만나뵐 수 없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한서연, 나와 나 강지훈이야 할 말이 있으니 나오라고 그의 외침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곧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나가주시죠. 그가 발버둥치며 저항하던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간신히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강지훈 씨 되십니까? 저는 아우라그룹 회장 비서실의 김진수 실장입니다. 서연의 충직한 비서 TV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다. 지훈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다급하게 말했다. 김 실장님, 저 서연이, 아니, 한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용무로는 그 어떤 분도 만나실 의사가 없으십니다. 그럼 피닉스 프로젝트는 뭡니까? 그건 비즈니스 아닙니까? 아닙니까? 왜 일방적으로 지훈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김 실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건에 대한 문의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미래테크의 담당 부서를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훈 씨 개인의 연락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회사에 찾아와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업무 방해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건물 밖으로 내쫓긴 지훈은 텅 빈 길거리에 서서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수치심과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다. 그는 이제 한서연에게 닿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당했다. 그녀는 그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그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이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시끄럽게 복수하는 대신 조용하고 무자비하게 그의 세상을 파괴하는 것. 첫 번째, 차가운 바람이 그의 뼈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불어닥칠 폭풍이 얼마나 더 거셀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공포에 질렸다. 강지훈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사실상 유령 취급을 받았다. 중요한 업무에서는 모두 배제되었고 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잘한 잡무들 뿐이었다. 동료들의 경멸과 상사들의 압박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겨웠다. 퇴근 후에는 텅 빈 집에 돌아와 술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다. 억울함과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이 한서연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의 거대한 권력을 이용해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아기의 찬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텄다. 그는 오수진을 찾아갔다. 그녀 역시 프로젝트 무산의 여파로 회사 내 입지가 위태로워진 상태였다.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으려던 수진도 이대로 내가 잘리면 당신과의 관계나 이혼을 부추겼던 일들을 가만히 둘 것 같아 라는 지훈의 협박에 마지못해 그를 만났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달콤한 연인이 아니라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위태로운 공범이었다. 어쩔 셈이야.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지훈이 초조하게 입을 열었다. 수진은 뾰족하게 다듬은 손톱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그럼 어쩌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하려고 상대는 아우라 그룹 회장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녀의 현실적인 말에 지훈은 더욱 격분했다. 그래서 그냥 죽으라고? 아니, 난 그렇게 못해. 죽더라도 그냥은 안 죽어. 그녀도 상처를 입혀야지. 그녀가 가장 아파할 만한 곳을 찔러야 해. 그의 도끼, 어린 눈빛을 본 수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위기는 곧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지훈보다 훨씬 교활하고 영악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계획을 속삭였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해. 그녀의 경영 능력이나 커리어를 공격하는 건 바보짓이야. 세상이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공격해야 할 곳은 그녀의 도덕성, 그녀의 사생활이야. 수진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여자의 감춰진 이면을 궁금해하기 마련이거든. 특히 그게 추악한 스캔들이라면 더더욱. 그들의 비열한 계획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작전명은 피해자 코스프레. 강지훈은 순진하고 평범한 남편 한서연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속인 채 결혼을 게임처럼 즐기다가 목적을 다하자 가차없이 남편을 버린 냉혈한 재벌 3세로 둔갑했다. 그들은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식 관련 토론방을 중심으로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서연과의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기만당했는지를 암시하는 글들을 올렸다. 와이프가 평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내 굴지의 재벌 딸이었습니다. 3년간 완벽하게 저를 속였네요. 제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이혼 서류 한 장 던져주고 떠나버렸습니다. 전 지금 모든 걸 잃었습니다. 와 같은 자극적인 내용의 글들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수진은 자신의 온라인 인맥을 총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지훈을 옹호하고 서연을 비난하는 댓글들을 달며 사람들을 선동했다. 힘내세요. 남편분 재벌이면 사람 인생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건가?
한서연 회장 다시 봤다. 무서운 여자네. 잠깐 동안 그들의 작전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중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열광했고 한서연의 이미지에 미세한 흠집이 가기 시작했다. 일부 타블로이드 신문사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접근해오기도 했다. 지우는 복수심과 함께 일말의 희망을 느꼈다. 이 여론을 등에 업고 서연에게 타격을 줄 수만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와 수진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들은 더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과 법무팀을 갖춘 거대 기업 아우라 그룹이라는 것을.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의 날갯짓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당하고 있었다. 한서연의 사무실 김진수 실장은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에는 지훈과 수진이 인터넷에 올린 모든 글의 원본, 그들의 IP 주소 사용된 아이디, 심지어 글을 작성한 PC방의 CCTV 화면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김 실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현재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악성 루머의 진원지는 모두 파악했습니다. 강지훈 씨와 미래테크의 오수진 대리가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장 법무팀을 움직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언론을 통해 반박 기사를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없이 보고서를 넘겨볼 뿐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잠시 후 그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아니, 김 실장. 아직 때가 아니야. 하지만 이대로 두면 회장님의 이미지에. 김 실장이 우려를 표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이미지는 다시 만들면 돼. 하지만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해야지.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팔 때까지 기다려. 증거는 차고 넘칠수록 좋으니까.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단순히 루머를 잠재우는 것에서 그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자신을 기만한 두 사람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과 사이버 보안팀은 서연의 지시 아래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과 수진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오수진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과거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실적 보고서를 조작했던 비위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그녀가 지훈을 이용해 피닉스 프로젝트의 정보를 빼내려 했던 정황 증거까지 확보되었다. 모든 조각들이 완벽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마침내 한 인터넷 연예 매체가 재벌가 여자의 충격적인 두 얼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터뜨렸다. 지훈과 수진이 유포한 루머들을 집대성한 악의적인 기사였다. 두 사람은 승리를 예감하며 쾌재를 불렀다. 이제 한서연도 공식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아우라 그룹의 대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 기사가 나간 지 정확히 1시간 후 미래테크의 대표이사 사무실로 아우라 그룹 법무팀의 이름으로 된 내용 증명 한 통이 배달되었다. 거기에는 오수진이 저지른 업무상 배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아우라 그룹은 미래테크 측에 오수진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와 피닉스 프로젝트 유출 시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동시에 지훈과 수진에게는 각각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날아들었다. 그들이 설치고 다녔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작성한 글들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공지가 게시되었다.
완벽하게 준비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방역이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은 결국 자기 자신들을 향한 것이었다. 고요함 뒤에 숨겨진 완벽한 덫이 마침내 작동한 순간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신속했다. 내용 증명 한 통이 미래테크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꼬리 자르기를 선택했다. 오수진은 그 자리에서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긴급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직전 이성을 잃은 오수진은 강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교활한 미소나 달콤한 애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살기 어린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했다. 강지훈 이 미친 자식,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까짓 놈의 하찮은 복수심에 왜 내 인생까지 끌어들여. 네가 시작했잖아. 네가 먼저 나를 찾아왔잖아. 그녀는 손에 잡히는 서류철로 그의 어깨를 마구 내리치며 악을 썼다. 지훈 역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절망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갉아먹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며 맞받아쳤다. 뭐 내 탓이라고 이 모든 계획을 짜고 나를 부추긴 게 누군데. 넌 그저 나를 이용해서 한몫 챙겨보려던 속물일 뿐이야. 한서연이 회장이 아니었다면 넌 지금도 내 옆에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었겠지.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편의 저질 드라마처럼 펼쳐졌다. 한때 서로의 욕망을 위해 손을 잡았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지 못해 안달난 짐승과 같았다. 회사의 결정은 냉혹했다. 오수진은 회사 기밀 유출 시도 동료에 대한 비방 및 사내 여론 조작, 그리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등의 사유로 즉시 파면 조치되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이 제기한 소송과 함께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강지훈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과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것을 근거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정든 회사의 건물을 나서야 했다. 한때 그의 성공 가도를 상징했던 그곳에서 그는 이제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는 패배자가 되어 쫓겨나고 있었다. 직장을 잃고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 지훈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가족뿐이었다. 그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본가로 향했다. 어머니라면 그래도 아들이라고 감싸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였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몰골을 보자마자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부었다. 이 멍청한 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복권에 당첨되고도 제 손으로 찢어버린 놈이 세상에 너 말고 또 있을까. 지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한서연과 이혼하라고 그 애는 내 앞길을 막는 짐 덩어리일 뿐이라고 매일같이 그를 부추겼던 것은 바로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서연이랑 헤어지라고. 그의 항변에 어머니는 더욱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다. 내가 언제 걔가 아우라 그룹 회장인 줄 알았으면 내쫓으라고 했겠냐. 네가 남편이라는 놈이 돼서 3년 동안 마누라가 뭐 하는 년인지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다 끝난 일을 왜 다시 건드려서 이 사단을 만들어. 우리 집안 망신은 다 시키고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가족에게서마저 버림받은 지우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허름한 술집에 들어가 몸을 던졌다. 독한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직장, 명예, 사랑, 그리고 가족까지.
그가 가졌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은 지울 수 없는 후회와 감당할 수 없는 현실뿐이었다. 그는 가진 것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번듯한 중형차를 헐값에 넘겼고 아끼던 시계와 명품 옷들도 모두 처분했다. 그렇게 손에 쥔 돈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당장의 생활비로 위태롭게 사라져갔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아파트는 이제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며 술에 절어 살았다. 어지럽게 널린 술병과 쓰레기들 속에서 그는 서서히 자신을 파괴해갔다. 술에 취한 밤이면 과거의 기억들이 망령처럼 그를 찾아왔다. 특히 한서연과의 기억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그의 어머니가 퍼붓는 모욕적인 언세도, 묵묵히 미소 짓던 그녀의 인내심. 그가 야근하고 돌아온 밤 말없이 차려주던 따뜻한 저녁 식사. 그가 무시했던 책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던 그녀의 지적인 눈빛. 그녀는 야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품고 있었기에 작은 욕심들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서연이 했던 사소한 말들의 의미를 뒤늦게 곱씹었다. 지훈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마요. 성공이라는 건 꼭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끔은 하늘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살아요. 그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그 말들이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려 그를 짜증나게 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조언이었다. 그는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단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얄팍한 기준으로 그녀를 재단하고 무시했을 뿐이다. 어느 날 밤 그는 텅 빈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켰다. 마침 심야 경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화면에 등장한 사람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이 새롭게 추진하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해 유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 논리, 정연한 말투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 그녀는 그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빛나고 있었다. 화면 속 그녀의 성공적인 모습과 어두운 방구석에 처박힌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 순간 지우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다. 그의 오만함이 피워올린 불길이 결국 자기 자신을 모두 태워버린 것이었다. 술병과 쓰레기로 가득한 어두운 방에서 강지우는 며칠을 보냈다. 시간 감각도 현실 감각도 무뎌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곱씹고 또 곱씹었다. 처음에는 한서연을 원망했고 다음에는 오수진과 어머니를 탓했으며 마지막에는 세상을 저주했다. 하지만 모든 원망과 저주의 끝에는 결국 어리석고 오만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보았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 퀭한 눈,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한때 성공을 향한 야망으로 빛나던 눈은 이제 공허한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대로 죽은 듯이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문득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복수도 변명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진심 어린 사과였다. 망가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줄기 아래에서 그는 지난 시간의 모든 오물들을 씻어내는 듯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다. 물론 한서연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정문은 그에게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그녀의 공개된 일정을 샅샅이 훑었다. 며칠 후 그녀가 한 자선재단에서 주최하는 미술품 경매 행사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찾아냈다. 보안이 삼엄하겠지만 수많은 인파 속이라면 어떻게든 그녀의 눈에 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행사가 열리는 날 지우는 가진 돈을 털어 가장 깨끗한 정장을 차려입었다. 하지만 초라한 행색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그를 향했다. 그는 초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했다. 그는 물러서지 않고 하염없이 입구 근처를 서성였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행사를 마친 VIP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인파 속에서 그는 한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수많은 재계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처럼 보였다. 그녀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경호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그녀를 향해 달려나갔다. 한서연 씨 그의 외침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경호원들이 즉각적으로 그를 제압하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깊고 고요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주변 인사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지훈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그를 놓아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행사장 구석에 작은 테라스로 그를 이끌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오만했고 비겁했으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어머니 탓도 오수진 탓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당신이 가진 부와 명예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무례함과 폭력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았고 당신의 생각을 무시했으며 당신의 존재 자체를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단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서연 씨.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동정을 구하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서연은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지난 3년간 이 한마디의 진심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잠시 후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당신의 사과 받아들일게요. 지훈이 놀라움에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건 강지훈 씨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남아있던 과거의 마지막 앙금을 털어내기 위해서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사과가 현실을 바꾸지는 않아요.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 길이 겹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것이 그 어떤 복수보다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서연은 몸을 돌려 떠나려다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 말을 건넸다. 강지훈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당신 안에도 분명 선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죠. 부디 남은 인생은 당신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행사장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김진수 실장이 다가와 지훈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된 심리 상담센터의 연락처였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베푼 마지막 배려이자 완벽한 끝이었다. 지훈은 텅 빈 테라스에 홀로 남아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행복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허무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짓누르던 지독한 절망감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악마와 마주섰고 살아남았다.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발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행사장을 등지고 어두운 거리로 걸어 나왔다. 그의 미래는 여전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었지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새로운 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한서연의 이름 앞에는 이제 베일에 쌓인 상속녀라는 꼬리표 대신 혁신적인 리더, 재계를 이끄는 젊은 거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녀가 아우라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룹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다. 그녀는 과감한 결단력으로 낡은 관행들을 철폐하고 미래지향적인 신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특히 그녀가 직접 진두지휘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테크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아우라 그룹의 주가를 연일 최고치로 경신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능력과 비전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냈고 수많은 남성 임원들의 의심과 견제를 실력으로 잠재웠다. 그녀의 리더십은 차가우면서도 합리적이었고 단호하면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실적이 부진한 임원은 가차없이 내쳤지만 능력이 있는 젊은 인재들은 파격적으로 등용했다. 또한 사내의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거액의 사재를 출연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녀는 존경과 경애를 한 몸에 받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화려한 회장실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수목원을 찾았다.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자주 찾던 추억의 장소였다. 단풍이 곱게 물든 길을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반추했다. 강지훈과의 결혼 생활, 고통스러웠던 이혼, 그리고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6개월. 그 모든 것이 마치 먼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어리석었던 행동들은 이제 그녀의 마음에 어떤 상처도 남기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그와의 결혼이 자신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평범한 삶의 이면에 숨겨진 위선과 속물근성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체험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그 3년의 시간은 그녀를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놓아주고 현재의 발을 딛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온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남쪽의 작은 항구 도시. 강지훈은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이 박인 손. 과거의 세련된 도시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우라 그룹과의 소송은 그의 파산으로 끝이 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이 영호 없는 도시로 도망치듯 내려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삶은 고되고 단조로웠다.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해가 질 때까지 묵묵히 몸을 움직였다. 저녁에는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고 잠이 드는 생활의 반복이었다. 처음에는 현실을 비관하며 술에 의지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럴 기력조차 없었다. 힘든 육체 노동은 그에게서 잡념을 앗아갔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돈의 소중함과 노동의 신성함을 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친 지우는 허름한 식당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식당 구석에 걸린 낡은 TV에서는 시사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다. 올해를 빛낸 한국인 100인을 선정하는 내용이었다. 지우는 무심코 화면을 쳐다보다가 그대로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다. 화면 가득 익숙한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있었다.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유창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다. 식당 주인이 감탄하며 말했다. 야, 저 여자분 정말 대단하네.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가가 되다니.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고 못하는 게 뭐야.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칭찬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 하지만 그 감정들 위로 낯선 평온함이 서서히 번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성공에 질투를 느끼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뎌냈을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국밥을 마저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당을 나와 어두운 밤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군중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다시 서울. 아우라 그룹의 최고층 펜트하우스. 한서연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그녀의 발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도시 나아가 이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막 결제를 마친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사막 위에 인공도시를 건설하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프로젝트의 기획안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그녀만의 제국에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이었다.